일본 유명 애니메이터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일하러 오지 마세요 라는 요지의 글을 남기게 된 것인데요. 그는 왜 도대체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지속가능한 덕질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융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것은 트위터를 통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한 글과 그 글을 통해서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을 상징하는 제작위원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조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을 맡기도 했었던 니시 테루미 씨가 일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러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애니메이션 팬분들에게 일본에 애니메이션 만들러 오지 마세요 라는 장문의 트위터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지만 일본의 열악한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과 낮은 보수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었는데요. 상당히 박봉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내에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조차도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은 다소 씁쓸하긴 하네요. 저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 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작위원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TV 애니메이션, 줄여서 TVA는 처음에 방송국 주도하에 만들어지던 컨텐츠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상영을 했어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주고 그 제작비를 받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면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간단한 시스템이었죠. 상대적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OV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송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애니메이션 제작의 높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본과 인력의 투자를 받아 기획사와 제작사가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회사를 투자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차리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애니메이션화한다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투자하여 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작위원회 방식이 기존의 극장판이나 OVA가 아니라 TVA, TV 애니메이션에서 자리잡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선 무책임 함장 테일러 애니메이션이 최초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TV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널리 정착하게 만들어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신세계 에반게리온, 가이낙스의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만든 신세계 에반게리온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부동산 경제에 버블이 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의 자금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애니메이션 자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작 비용도 올라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사는 애니메이션을 한두 편만 흥행해서 실패하게 돼도 회사 전체의 생사에 존망을 걸 정도로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자금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TV를 통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콘텐츠 확장력이 강력한 콘텐츠였고, 그것을 주목하게 된 다양한 기업 및 자본, 기획사들이 제작위원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방송국 주도하에 기존 제작 방식은 한정된 방송국과 한정된 돈이 되는 시간대에 상영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의 제작 편수가 제한적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방송국 시스템에서 다소 제한이 벗어나 있는 제작위원회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심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시간대의 애니메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처럼 분기별로 수십 작품이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제작위원회 시스템은 오랜 기간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주류 제작 방식이 되면서 점차 단점이 또한 문제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가지 단점과 문제점이 서로 물고 물려서 점점 그 악영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볼 것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작위원회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종사자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제작위원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아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종사자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애니메이션사가 제작위원회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들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작비만 지원을 받고 애니메이션 흥행가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죠. 어떻게 보면 제작위원회 밑에 하청으로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인 성장은 상당히 이뤄냈음에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작자들은 오히려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애니메이션 컨텐츠 질의 영역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컨텐츠 확장력을 기대하면서 제작위원회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작위원회에 투자하는 제작위원회 참가 기획사들은 애니메이션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특유의 컨텐츠 확장력이 제작위원회의 기획사들을 참가시키는 좋은 유인책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결성된 제작위원회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잘 만들어지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일본 애니메이션, 소위 애니 만드는 애니라고 알려져 있는 시로바코에서도 이러한 제작위원회 시스템에 대해서 다소 유쾌하게 희화화해서 표현한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각 이해 관계자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컨텐츠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소득을 얻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상당히 질이 멸렬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나마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유쾌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 업계 종사자들한텐 그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만화나 라이트노벨, 게임사 같은 원작 컨텐츠 회사는 실제 애니메이션의 흥행보다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원작 컨텐츠가 홍보가 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자체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컨텐츠가 잘 홍보되기를 원하죠. 특히 라이트노벨 작품이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애니메이션 자체에 기승전결이 없고 우리들의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라는 식의 열린 결말도 상당히 많아진 것도 이러한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우나 음반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성우나 해당 앨범이 잘 팔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가수,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 잘 팔리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굿즈를 만든다던가 프라모델 만든다던가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자신의 피규어가 잘 팔려야 되니까 좀 더 캐릭터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지 스토리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막말로 수영복 입은 캐릭터를 팔아야 되니까 수영복 입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주세요 같은 그런 요청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시스템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자금 리스크를 막아주는 안전지대의 역할도 해주고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의 양적인 성장도 이뤄냈지만 반대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질적인 하락과 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보수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모든 방법들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 가지 방향성이 치우쳐버리면 그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단점을 만들고 단점이 문제점을 쌓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부분, 문제점, 단점만이 더 크게 심화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하면 TV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흥행을 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나중에는 스튜디오 카라라는 독립제작사를 설립하고 신극장판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쿄애니를 비롯하여서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시스템에
굴레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작 환경과 제작 방식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시스템은 분명 필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체의 성장과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접근 방식과 다양한 고민이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포함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덕덕한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덕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융신이었습니다. アニメを作ることが好きだし、アニメを作る人が好きだから、私これからもずっとアニメを作り続けたい。うん、よし、乾杯。